예, 지금부터 전시 제목이 미술사가 노송도 첫 개인전 비읍 이응 이응, 예, 부대행사 작가대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전시가요, 그 미술사 전공자, 뭐 제가 유튜브로 다루고 서문 그 도입부에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 실기 창작하시는 분하고 이론하시는 분이 나뉘어 있잖아요. 같이 미술계 안에서. 근데 이게 이론하시는 분들이 창작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그건 대개는 실기 전공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인문학으로, 그러니까 학과도,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아예 다르죠. 이렇게 미술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 미술 전시회에 개인전을 한 경우는 대단히 드물거나 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갤러리 차원에서도 그 첫 경험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번 전시 동안. 일단 일반인 관객이 되게 많이 왔고요. 되게 미술 전시장에는 미술 관계자들이 되게 옵니다. 아니면 그 컬렉터들이 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미술하고 애당초 연이 있었던 분들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일반인 관객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제 갤러리 좌익이기 때문에 제 관객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면 노성수 선생님을 이래저래 알게 돼서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작가들가 1시간 전에도 관람료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갤러리는 대개는 관람료가 없다라고 또 얘기됐고, 출근할 때도 전화가 왔어요.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거든요. 근데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품 설명을 해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올 수가 없는데 작품 설명을 해주냐라고. 그러니까 도슨팅이죠, 일종의.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도슨트가 있지만 갤러리는 도슨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작가께서 그 전시 기간 중에 6월 20일 날 출국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만 드렸어요. 그만큼 그 일반인의 세계하고 미술인의 세계가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첫 경험은 아까 어떤 분도 지적하시던데, 난 선물이 정말 연달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되게 특이한 체험이었거든요. 왜냐면 난이 때때로 오긴 와요. 근데 아주 드물게 오고, 저희는 보통 난을 보내진 않거든요. 근데 난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몇 개 난분을 선생님 댁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갤러리에서 연 첫 번째 미술 이론가 전시 기획이기도 합니다. 이 원래 어디 강의 가게 되면 그 강사 소개를 되게 장황하게 해요. 민망할 정도로. 전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을 철학 박사를 받고 오셔서 전공자용 서적하고 대중 일반 서적하고 아동용 서적을 내셨어요. 그래서 본인 말씀에 의하면 120여 권 정도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랑, 이것도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죠. 학계랑 그 대중 매체에서 동시에 이름을 알린 점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개인전을 여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런 창작에 대한 뜻이 예전부터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시 기간 중에 6월 20일 날 또 북부 독일 인문학 여행이랑 또 여행의 해설자로 또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한테 작품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어떤 분이 물어봤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갤러리 관행상 도슨팅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고요. 그 선생님이 다뤄왔던, 노성도 선생님이 다뤄왔던 미술이랑 제가 다루는 동시대 미술은 그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거나 평가하기가 난처한 미술들이 있어요. 그게 동시대 미술이고, 사실 선생님이 다뤘던 것은 해설이 가능한 미술 작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더더군다나 그걸 창작한 사람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슨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먼저 그 선생님 전공하고 관련된 종교화나 신화나 아니면 풍경화나 정문화 같은 장르화를 주로 많이 그리셨는데, 일부 작품에 대한 그래서 차라리 설명을 하면 부탁드릴까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작업에 대해서 하나가 그 입구에 있는 작업입니다. 저 작업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제 고전 미술 쪽 전공했는데, 예. 그 르네상스, 바로크, 그다음에 중세,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 심지어 이제 재료의 성질이나 뭐 붓의 종류, 붓도 이제 넙떡한 게 있고 뾰족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뾰족한 것도 굉장히 긴 게 있고 또 짧은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뻣뻣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 각계각파로 이제 조금씩. 그리고 뭐를 그릴 거냐, 이 무엇을 그린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항상 무엇을 배격을 해왔었거든요. 무엇보다는 어떻게로 접근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막상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붓을 대면 될수록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그 어떻게보다는 무엇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주제, 소재, 뭐 형태, 구성, 빛, 뭐 아니면 인물, 손가락의 표현, 뭐 눈동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나에게 익숙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통념상 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부터 일단 틀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그 입구에 있는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마리아는 좀 마리아 우리가 이제 옛날 기록들을 보면 우물가에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을 쳐요. 근데 예. 집안까지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가 천사가. 예. 천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유형들 보면 이제 어떤 실타래나 아니면 옷감 결국 그래서 이제 빨간 그 성전 휘장을 마리아가 짜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저 그 손에 들고 있는 천이 이제 그런 유래를 얘기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혼자 그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좀 난감해하는. 예. 마리아가 이제 보통 낯선 사람 보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님의 종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좀 그 낯선 출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공간, 다른 차원, 다른 존재를 이제 그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11세기, 12세기 뭐 이때 그 옛날 그 필사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천사 같은 경우는 파란색, 초록색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이 이제 초록색이라니까 푸르둥둥하게 그렇게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신성을 상징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지만 이 색, 빛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빛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빛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신성한 빛도 있고. 예. 근데 그 가운데 그 신성한 빛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초록색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초록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천사를 이제 좀 천사의 몸을 초록색으로 그래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푸르스름한 피부를 갖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요즘 이제 초록색으로 안 그리잖아요. 예, 예수님을.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을 쪼개가지고 좀 안정된 구성, 안과 박, 그 다음에 막 날라와서 이제 아직 날개를 접지 못한 천사.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휘장을 커튼을 이렇게 젖히고 있는데 저거는 원래 이제 미스터리 종교에서 부활 종교에서 많이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아니면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출현한다. 에피파니의 기적.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를 표현할 때 이제 저렇게 커튼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커튼 집어넣고 해가지고 수태고지를 만드신 거예요? 몇몇 그 장치들을 갖다가 이용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딱 전날 팔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기 근데 저는 미술 이론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 적어도 전근대 이전 잘 몰라요. 근데 스테고지의 도상 가운데 도상은 되게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잖아요. 스테고지 도상 가운데 마리아가 상의를 탈의한 게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중세 독일 그 재단화 약간 이제 파손되긴 했는데 예. 마리아 상체 드러내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있긴 있어요. 예. 그러면 저기 맨 끝에 있는 저 고뇌찬 남자였나? 저 예수 얼굴 그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면. 원래 십자가를 그리려고 했는데 십자가를 그리려면 너무 그 내러티브 많아지니까 예. 예수님 얼굴만 이제 떼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비잔틴 풍의 그 선 구성을 예. 가지고 약간 아케이즘을 표방하려고 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눈 뜨고 있는 경우가 있고 눈 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팔을 딱 이렇게 벌리고 막 그 새처럼 날아가거나 아니면 씩씩한 그런 예수님이 있고 아니면 쭉 늘어져서 이렇게 이 고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승리의 도상이고 예. 하나는 그 고통의 도상인데 예. 저거는 이제 고통의 도상입니다. 예. 그래서 고개를 이제 젖히고 있고 얼굴도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맨 오브 소로인데 독일어 그 맨 오브 소로죠. 슈메르센스만이라고 예. 하고 그 기원은 그 고통받고 짐지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로 와라. 예. 그런 식의 주제를 이제 뒤에 깔고 있죠. 근데 원래 배경을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네. 도저히 그 배경하고 이 소재하고 이제 매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배경을 흰색으로 발랐는데 흰색도 좀 미흡해서 플래티넘 화이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색적인 그런 예. 그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줄만 더, 왜냐면 나머지 해야 될 얘기도 더 있으니까요. 여기 깨진 벽 요 안쪽에 헨네성가? 라고 왜 그 새랑 그 벌거벗은 사람 상체가 있는 그림 있죠? 아니, 이쪽. 아니, 예. 맞습니다. 예. 저 그림이요, 저 그림. 예. 저 그림의 작업 의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이제 트로이 전쟁의 기원이 됐던 헬레나의 탄생 기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제 수관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성경 관점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뭐 크레타의 미노스 왕비의 파시파에 그러니까 이제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그 암소 모형 속에 들어가서 네. 포세이돈이 수수하고 그래서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탄생했다 뭐 이런 건 사실은 수관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제우스도 자주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임신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것도 이제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서 저 장면은 사실 고대 모자이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예. 그래서 백조와 이 레다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데 백조의 긴 모가지가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에로틱한 이 함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그림에서는 제우스가 이제 자기 그 가슴 속에 이 자기 머리를 이제 파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는 이 머리는 이제 생략해야 되지만 몸으로 이 어떤 풍파가 지나갔는지를 응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을 이제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도슨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카스토 폴룩스가 이제 알 하나에서 나오고 또 하나에서는 크리타임 네스트라와 헬레나가 이제 태어났는데 네. 헬레나의 탄생 자체는 이제 고대 그 그리스 코미디에서 자주 다루었었던 거예요. 그런 주제의 그림들이 독일 그림에도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거를 배경 처리하는 데서 좀 애를 먹고 그다음에 윤곽선을 없앨 거냐 아니면 예. 넣을 거냐. 예. 윤곽선을 원래 이제 빨간색으로 넣었다가 네. 빨간색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건 지금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쑥스러워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빨간색을 덮어서 이제 또 다른 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이 아련한 느낌, 멀리 있는 느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답변 끝나신 거죠? 네. 아니 제가 원래 그 여쭤볼 게 한 8개를 뽑았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일 건데 그 8개가 뭐였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이제 개인적 포스터에 쓴 4점하고 이번 작가대회에 쓰인 작품 4점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포스터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거든요. 판매가 될 것 같은 작업을 일부러 골라요. 그러니까 작가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점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 4점은 사실상 하나는 홀드가 된 상태고 그분이 지금 해외에 계셔가지고 4점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점도 그날은 판매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걸 여쭤봤고 이 얘기는 뭐 저 자신에 대한 자문자답 같은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전업평론가거든요. 근데 지금 갤러리스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달라진 점을 제가 이제 발견해요. 왜냐면 어떤 게 팔릴 것 같은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갤러리스트로 이제 활동할 때 저희가 이게 판매 주력하는 갤러리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그게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갤러리 패밀리 같은 사람 가운데 김원규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전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 갔더니 5점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판매가 됐을까 여러 점이 걸렸어요. 7개 골랐어요. 7개 골랐는데 4점 맞췄다니까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 시켰는데 한 점 정도밖에 못 맞히거나 못 맞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보통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막 좋아할 법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힐지 이제 약간의 윤곽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전업 갤러리스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개인전 열기 전에 우리 둘이는 그 대화를 많이 이미 나눴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 이미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청중들은 안 들으셨으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원래 그 미술사 강의 그러니까 언어 말로만 그 생업을 사용한 그 사용의 도구로 말을 사용하셨던 분이 왜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창작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1888년 이라고 하면 그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때 그 고흐가 아르에서 귀 자른 그 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을 하실 텐데. 멀리도 가네. 나 1988년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예,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벽초 홍명희 선생이 또 태어나시기도 했고, 벤츠가 세계 최초의 그 운전 면허증 초닥사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해에 오스카 와일드가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어린이 소설을 썼어요. 단편인데. 이제 이기적인 거인, 셀피시 자이언트인데요. 어릴 때 이제 그거를 읽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렸어요. 내용이 어떤 거인이 이제 담 높이 치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와서 보니까 담에 구멍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담을 쳐버려요. 구멍 막고. 그랬더니 더 이상 봄도 오지 않고 새도 날아오지 않고 애들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애들이 또 새들이 봄도 찾아오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인이 그 담을 허물었죠, 그죠? 아무튼 창작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그 어떤 학문을 하겠다. 학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하고 스스로의 어떤 본성, 본능, 정서 이런 데다 이제 담을 쳐버린 것 같아요. 담을 쳤는데 어느 순간 이 새들이 그리고 어린애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반희정 선생님이 저를 이제 여기 이 공간에 여러 차례 초대를 해가지고 젊은 작가들하고 어울리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작가들하고 거의 어울릴 기회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고전 미술이니까 현대를 전공했으면 어울렸을 텐데 너무 이제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 40대 이런 작가들하고도 어울리고 20대도 있었죠. 네, 20대도 있고 더군다나 그 30, 40대 작가들이 전업 작가로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학원을 또 겸직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은. 다른 생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개인전 뒤풀에 가보면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까지 또 제가 사귀게 되고
사귄 건 아니고 이제 네, 말을 아무튼 좀 예, 저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쳐놓은 그 담이 녹아버리고 거기서 어떤 이 새로운 봄바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더듬거리는 수준이죠.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아 그게 창작의 계기였단 말씀을 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약간 다른데, 저한테 공을 약간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하셨는데, 처음 전시한 게 작년 2인전 그때가 아니고 2017년도였었더라고요. 그룹전으로 한 게 말씀에 따르면. 근데 그때는 제가 갤러리 운영할 때가 아니었고요. 개인전은 아니고 복합문화공간에 있었던 그룹전에 작품을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 그 경상도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생대 학교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림을 먼저 완성을 했는데 안 그린 그 동급생이 나 그림 놔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딴 거 그리고 그걸 냈는데 그 선생님 그림 국민학생 때를 낸 학생이 1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질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창작이기가 꼭 저랑 어울려서만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2017년인가요? 예, 2017년도. 그때 작품 이제 2점 출품을 했었는데 예. 크레용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 근처에 다이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 그 유화 크레용 그걸 예. 유성 크레용이라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걸 그게 이제 있죠.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것저것 그렸는데 손님들이 이제 하나 달라.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고 한 30여 점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작가들 전시를 하는데 출품을 해봐라. 두 점 정도 출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역시나 했더니 2점이 다 팔린 거야. 근데 그때 전시했던 한 10여 명의 작가들 중에 한 점 판 분은 몇 분 계시고 2점 다 판, 2점씩 각각 냈거든요. 예. 2점 다 판 사람은 이제 저하고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제 남편이 2점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튼 소질이 확인된 적이 있었었네요. 2017년도에. 그 2점을 사는 분은 선생님하고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이 사셨어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친분은 있었지만 네. 아는 분도 있어요.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왜냐면 미술 좋아하지 않은 그림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더라도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술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 점도 안 사요. 했더니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갤러리 사면서 저기 뭐 판매하고 연관돼서 계속 말씀이 나와서 드릴 말씀인데, 판매된 작품 외에 지금 오늘 2점이 사실 이거 시작 전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거 합치게 되면 지금 9점이 팔린 것 같은데요. 9점인가 10점이요. 그 마음에 드시는 작품 한 2점만 골라서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괜찮죠? 마음에 예. 팔린 작품 빼고. 예, 빨간 딱지 붙은 한 9점인가 그거 빼고요. 아니면 한 2점. 왜냐면 설명이 길어지시니까 2점만. 예. 씨 뿌리는 남자 마음에 듭니다. 반고를 차용한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씨 뿌리는 약간 남자- 다르게 그리셨는데 반고랑. 예. 씨 뿌리는 남자가 씨를 아침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아침에 뿌리면 이제 씨가 말라버려요. 저녁에 뿌리면 이제 밤새 이슬을 맞아가지고 촉촉하게. 그래서 저 빨간 배경인데 지금 해 지는 장면이에요. 해 졌습니다. 이제 해 졌어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는데 사실 성경책에 나오는 이제 저 이야기는 마지막 수학, 영혼의 수학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린 사람의 자세가 서양 미술을 보면 크로노스나 아니면 죽음의 사신이 큰 낫 있잖아요. 예. 예. 큰 낫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예. 바로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반고에 씨 뿌리는 사람하고 모양이 약간 다른 거.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우리 저희 딸이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집에서 이것저것 이제 인형도 그리고 이것도 하는데 그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제 가슴을 이제 흔든 거예요. 그래서 저 씨 뿌린 사람의 머리, 목, 팔, 다리, 움직임, 그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감각도 다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남아있죠. 제가 30대 말, 40대 초 이때였으니까. 저도 저거를 완성하고 나서 너무 그 기억과 닮아 있어가지고 네. 좀 놀랐었습니다. 네. 저 그림 좋아. 그리고 뒤에 이제 씨 뿌린 사람 등 뒤에 산등성이가 있는데 예. 저게 그 죽음의 천사 예. 시커먼 날개처럼 붙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마음에 듭니다. 아, 예. 루나틱이라고 있잖아요. 저 파란색 작업이요. 저것도 원래 어떤 분이 그 첫날 오프닝 날 2점을 사신 분이 있는데 원래 저 작업을 좀 찜했었어요. 저도 원래 포스터 중에 하나로 쓰려고 그랬는데 저 작업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예. 라파엘로가 이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그 그림은 안 남아 있고 라파엘로 제자 마르칸토네 라이몬디가 그 라파엘로 작품을 판화로 남겼는데 그 판화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판화에서 맨 오른쪽 귀퉁이 우하귀에 있는 조그만 그룹이 이제 저 그룹인데 그게 큰 판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없고 오리지널을 뺏긴 판화 중에서도 오른쪽 귀퉁이의 한 모티프, 그 모티프를 이제 또 재생산해가지고 막 판화로 많이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네가 풀밭 그 식사, 저도 아까 그 생각했는데 구도가 비슷해서. 그래서 풀밭 식사 그 그림을 그려서 살롱전에 이제 내고 뭐 또 스캔들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왜 풀밭에서 밥 먹는데 왜 옷을 벗고 먹느냐 뭐 이래가지고 네. 막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오마주라든지 아니면 네. 굉장히 많은 그 맥락을 담고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네. 예. 저는 그 작품에서 이 미술과 조각, 예. 회화는 이제 표면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네. 걸 재현을 하고 그러는데 조각은 이렇게 이제 깎아내거나 아니면 성형을 해가지고 형태를 예, 예.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주오토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1300년대 초에 이 그리사유라는 걸 이제 발명을 했어요. 원래 이제 흐리사이라고 하는데 흐리사이. 그래서 이 조각 작품을 페인팅으로 이제 재현을 하는데 단색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속에도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그 회화와 조각의 파라곤의 논쟁의 촉발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토의 그리사유 기법으로 이 라파엘로, 마르칸토네 라이몬디, 모네로 이어져 온 마치 19세기 현대 미술의 아이콘처럼 돼버린 저 그림과 이제 결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죠. 그리고 달밤이라는 게 좀 주는 광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광기와 예. 또 힐링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여자 4명이 등장하는데 앞쪽에 3명, 뒤에 이제 어렴풋하게 1명인데 예. 앞쪽에 3명은 인생의 3단계. 예. 그래서 10대, 30대, 50대 다 그렇게 이제 쪼갰어요. 근데 다 20, 30대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예. 아닙니다. 네, 아니군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양반이 10대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맨 뒤는요? 맨 뒤는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 저울 기준이 되는 존재인데 그냥 시점을 그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저기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제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보잖아요. 예. 그리고 그림 속에 이제 어떤 한 인물이 우리를 볼 때 그것도 또 하나의 시점이고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쳐다볼 때 또 하나의 시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객으로서 그림을 볼 때 하고 작가로서 볼 때 작가의 시점이 또 있거든요. 그 4가지 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인생의 단계들 시점 문제 그 다음에 글이 써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아는 척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반 선생님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아니 그때 그 한 분 2점 사신 분이 원래 저걸 사려고 그랬더라고. 그러다가 다른 작품을 사셨죠. 그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컸으면 이 느낌이 좀 달랐을 텐데. 그리고 임팩트가 있고 전 괜찮은데 저기 저희가 그 35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이게 관객과의 대화, 아니 그러니까 작가의 대화인데 관객한테도 시간을 드리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주보람이라고 저희 갤러리에서 그룹전을 했던 작가고 내년 초에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내용이 궁금한 작품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려도 될지. 그럼 되죠. 네, 저 뒤에 있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저 작품. 반가? 네. 예. 팔린 작품인데. 네, 저 작품의 설명이 너무 듣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그 사유상 2개를 근데 그 사유상에 대해서 제가 사유상이 우리나라에 한 30여 점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고고학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중간에 이제 많이 파괴되고 분실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 남짓 뭐 그 정도 그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월 1%로 보면 한 방가사유상이 한 3,000점 있었는데 지금 한 30점 남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방가사유상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 2개가 두 개가 이제 대표작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관찰을 했지만 이 각각의 한 점 한 점의 작품 안에서도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요소가 이제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로 가는 이제 더 많은.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서도 그게 한 사람의 한 작가의 어떤 일관된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구현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개가 이제 겹쳐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섞여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둘 다 이제 방가사유상인데 오른쪽은 이제 위아래를 뒤집을 수도 있고 할 수 뭐 그런 거 했는데 둘이 그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구성을 일부러 이제 의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은 피동적으로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라는 것이 내면에 대한 어떤 성찰, 추적, 추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그 그림자, 거울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옆에는 이제 거울을 그리긴 했지만 이 그림자, 거울보다는 2개 이상이
마치 이제 수면을 경계로 해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자신을 만난다 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짰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는 얼굴과 상체를 이제 더 크게 해서 그림이 꽉 차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손을 마주 잡는 그 구성으로 하려니까 이 캔버스 자체가 좀 길쭉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스케치를 이제 여러 번 고쳐 그렸는데 저 손을 마주 잡기 위해서는 인물이 이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말라가지고 배경색 칠하는데 물감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밤에 이제 잘 때 되게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아침에 깰 때 아직 이제 이불 속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잠은 깼고 눈은 아직 안 떴고 이때 제 이제 까만 눈꺼풀 위에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 위에 뭐가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그 오늘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작업실에 올 때 버스 타고 오는데 모래내리 시장에 내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제 걸어오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아침에 눈꺼풀에 붙었던 그 그림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방법적인 걸 고민을 하면서 이거 화방 가가지고 좀 이런 캔버스를 사와야 되겠다. 바닥은 뭘로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와가지고 딱 이 캔버스 비닐 뜯습니다. 비닐 뜯으면서 이제 쫙 한번 손바닥으로 만져요. 그때 막 전율이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직 초보니까요. 답변이 된 거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근데 만약 질문이 없는데 억지로 받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 바로 스탠딩 파티를 간단하게 할 거여서 작가한테 대면해서 질문하셔도 되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 첫 개인전 하셨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창작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미 여쭤봤던 겁니다. 향후에도 창작 생활을 꾸준히 할 의사가 있으세요? 지금 지금까지는 붓을 대면 될수록 점점 악화가 되는 단계였어요. 근데 5월달 중순을 지나면서 올 초에는 그랬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네. 손을 대면 될수록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 수준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백 가지 테크닉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익힌 거는 한 10가지, 20가지,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또 저 혼자 이제 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풍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전 저것도 그 포스터로 쓸까 생각했었어요. 바니타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주제는 바니타스예요. 항상 이 무엇을 그리느냐와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것을 그렸다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실현이 됐을까, 이제 그 문제와 더불어 작가가 여기서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베이컨도 이제 초기, 중기, 후기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베이컨은 어떤 아주 얇은 것, 지극히 이제 평면적인 것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이제 시간성과 공간성을 때려 넣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차원을 이제 벌리는 거예요. 근데 완성된 작품을 보면 이래서 완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그 피부를 이제 벗겨낸다든지 아니면 이 거친 표면으로 이제 그 끌고 판다든지 아니면 구획을 해서 이 어떤 도형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도형 위에 부분적으로 거기 이제 리플렉스가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이 원이나 사각형 어떤 이런 형식 공간 형식 안에 이 거울 속의 그림 거울처럼 이 파편적으로 이제 반영된 이 소재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흉내를 내보니까 베이컨은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착색을 한 다음에 그 착색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착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착색이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이제 다시 그 붓을 쓸어내면서 도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결과가 이제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도포의 안료의 점도라든지 붓의 속도라든지 균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하면서 20, 30년은 붓질을 해야지 저 경지에 오르겠구나. 제가 결코 흉내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컨 같은 경우는 뭐 선도 그리고 점도 그리고 면도 그리고 많이 그렸지만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안 그렸어요. 안 그린 게 뼈를 안 그렸습니다. 네. 베이컨은 이제 피부만 그렸어요. 머리카락만 그렸어요. 살 덩어리는 그렸지만 골격은 안 그렸어요. 손가락 발가락은 안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뼈와 손가락 발가락이 달린 이 베이컨풍의 바니타스를 그려보겠다. 그래서 베이컨은 뼈 없이도 바니타스를 충분히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뼈로 가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 뼈로 반영, 갔습니다. 예. 근데 제 질문의 취지는 꾸준히 향후에도 창작할 의사가 있냐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엽기를 많이 세셨는데 어떠세요? 왜냐면 그 노성도 사장님이 저희 갤러리에서 초대를 받다가 올린 아까 작가들이 생겼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저께도 인천에 한 작가 개인전에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 개인전에 같이 갔어요. 물론 함께 간 건 아니고 아니요. 그저께는 같이 갔고요. 인천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도 다른 전시장에 가게 되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창작할 꾸준한 의사가 있으신지 반대편인데. 네, 예.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어떤 쾌감과 고통이 이제 같이 동시에 동반하고 있는데 예, 그럼 글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림 그릴 때는 이제 기쁜데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에 집중하면 1시간, 2시간 정도를 이제 가만히 누워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다가 예. 그게 근데 체력은 이제 또 기초 체력은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창작을 꾸준히 하려면 전시 기획에 어떤 전시 초대 기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좋은 작업이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 아무튼 창작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예. 저도 모르고 깊이 이제 박혀 있던 것을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쭉 뽑아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노성도의 첫 개인전 비읍 이응 부대 행사 작가대화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